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이영미의 흥남부대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소울푸드라는 그런 단어 기억하시죠?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손맛, 그리운 맛. 이 소울푸드라는 말이 처음 생긴 거는 50년대인가 60년대인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흑인의 음악을 통칭해서 그 당시에 소울 음악이라고 했는데, 소울 열풍이 불어졌을 때 소울푸드라는 이름도 나왔다고 하죠. 예. 음악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단어가 나온 그런 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소울 뮤직은 뭘까요? 아무래도 요즘의 음악은 아직은 소울 뮤직이 되려면은 오래, 소울푸드 같은 음악이 되려면 더 오래 묵어야 되겠죠. 자, 소울푸드와 같은 음악을 찾아서 찾는 김에 금순이도 찾아다니는 여행. 오늘도 길라잡이 오셨습니다. 이영미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5월 말입니다. 그렇죠? 네, 벌써. 그러네요. 제가 겨울에 시작했는데. 네. 이제 60년대 초반에서 중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죠. 예. 많이 갔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뭐냐면, 겨울이 시작해서 여름을 맞이하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지금 갈 길이 멀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거 몇 년 갈걸요. 야, 들을 수 있는 음악.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부터 노래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몇 주 동안 1960년대 초에 스탠다드 팝이 트로트를 제치고 제1주류의 경향으로, 물론 트로트가 주류에서 완전히 밀려나간 건 아니지만 네. 위에 올라서서 정착하는 모습, 그리고 이걸 주도하고 있었던 손석구라고 하는 작가의 아주 반듯하고 깔끔하고 희망적이고 거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노래들, 이런 걸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뭘 의미하는가. 60년대 초반에 희망이 약간은 거품이 섞여 있지만 어쨌든 이제 전쟁 끝나고 한 10년 된 시기에 사람들이 우리는 희망적으로 뭐가 잘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졌던 시대하고 맞물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네. 이제 미팔군 반무대 출신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약하던 시대다, 이제 이런 정도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시스터즈와 브라더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형제자매입니까? 이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창단이 활동하는 시대. 가 네. 됐다는 이야기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서양식 화성에 대한 취향이 생기는 시대, 좀 대중화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스터즈와 브라더즈 혹은 사중창단이라는 이름을 붙은 남성 사중창단들이 생겨나는 시대고 인기를 얻는 시대예요. 네. 근데 물론 뭐 그 전으로 보자면 50년대 김시스터즈를 당연히 생각해야 하는데요. 김시스터즈는 국내에서는 국내 팬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로 미팔군 활동만 하다가 59년에 미국으로 갔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 노래가 많이 알려진 것도 아니고 한국 노래로서의 무슨 오리지널 곡이 있다든가 별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오리지널 히트곡 뭐 그런 것을 따지자면 사실은 60년대 들어서서 수많은 시스터즈와 브라더즈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김시스터즈 때문에 사실 여성 중창단이 2인조, 3인조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사실 꼭 안 그래도 되는데 김시스터 덕분에 그렇게 된 거고 50년대 말부터 정시스터즈, 현시스터즈 굉장히 많아요. 현미가 바로 현시스터즈의 멤버로 출발을 한.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름들 다 현 뭐 이렇게 붙였었어요. 세 명이서. 네.
50년대 말에는 다 이 사람들은 다 웬만하면 방송국에서만 조금 아니면은 미팔군 반무대 이렇게 활동하던 분들이었습니다. 네. 남자는 손석구 사단의 블루벨스 사중창단을 네. 비롯해서 주로 사중창 방식의 중창단이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네. 영어 사전을 네. 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무심결에 비틀즈를 검색을 해봤는데 네. 거기에 리버풀 출신의 남성 사중창단이라고 네. 나왔던 걸 보면서 경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중창단이 이 사중창단? 락밴드인데 어떻게 사중창단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네. 사중창단. 뭐 말은 맞네요. 뭐 네. 사중창을 하니까. 네. 그렇군요. 그런 걸 사중창단이라고. 더 경악할 얘기 들려드릴까요? 뭔데요? 블루벨스 사중창단을 초기에는요. 네. 블루벨스라고 안 하고 어느 음반에는 청종이라고 써있기도 해요. 블루벨즈 청중사중. 청종 사중창단. 정정도 아니고. 네. 세상에. 청종. 뭐 눈에 뭐 밖에. 네. 진짜. 어쨌든 블루벨스 사중창단 노래를 한번 들어보죠. 네. 즐거운 잔칫날 한 63년 전후한 시기고요. 네. 역시 손석구의 작품입니다. 이거 이거구나 라고 다 아실 겁니다. 네. 잔치 벌렸네 무슨 잔치 벌렸나 복순이가 시집가고 삼돌이가 장가가요 어서 한잔 드시오 나도 한잔 주시오 오늘 같은 좋은 날 많이 먹고 어쩌리요 들엔 동백꽃 향기 넘쳐 흐르고 예, 이거를 딴 그런 라면 선전도 있었잖아요. 그랬나요? 뭐였죠? 네? 라면이 뭐였죠? 소고기 라면이요. 잔치 벌렸네. 맞다, 소고기 맞다. 잔치 벌렸네. 맞아.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요. 네. 예, 형님 먼저만 생각하고 있었어, 저는. 예. 맞아요. 그게 있었네. 예, 이거 참, 네.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던 시절에 이런 즐거운 잔칫날, 예? 네, 결혼하는 잔칫날부터 시작해서 환갑 잔칫날까지 얘기를 예. 꽉 채우고 있고요. 네. 정말 화성에서도 테너부터 베이스까지 아주 꽉꽉 채운 성실한 화성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 요즘처럼 뭐 찍어간다거나 무슨 교정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 당시에는 아마, 가수하고 악기하고도 다 같이 들어갔을걸요? 이분들은 거의 절대음감을 갖고 계신 분들 같아요. 야. 그때는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삑사리라고 하죠. 네. 그 업계말로. 네. 삑사리가 나도 그냥 가요. 어떤 때는 정말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으면 그래서 삑사리 난 채로 간 연주들이 음반에 꽤 있어요. 요즘 같으면 네. 생각할 수가 없는. 하긴 한대수의 그 고무신 네. 거기 듣다 보면은 박자가 막 꼬여요 처음에. 그렇죠. 근데 그냥 가. 예, 그냥 가요. 예, 상관없다. 그냥 갑니다. 고무신은 좀 그래도 되는, 뭐 약간 잼 연주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네네. 나머지는 전혀 아닌 것들도 70년대까지도 그냥 갑니다. 그거는 찍어갈 수 없었다. 이제 찍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느 부분을 끊고 어느 부분을 새롭게 집어넣는 그렇죠. 형태의 녹음을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님, 대우 형님 오셨습니다. 대우 형님 왜 하필 이 시간에 회의람? 이거 몇 곡 놓쳤을 것 아니요, 첫 곡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흥남부대 군순이 이거 팟캐스트로 서비스가 될 때는 음악이 빠지기 때문에 사실 별로.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생방 들으셔야 돼요. 순위가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얼마 안 되시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기회에 출첵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와 계시는지. 봉투 열렸네. 맞습니다. 봉투 열렸네. 이 노래죠. 맞아. 사도 이렇게 요한님. 들었어. 이게 얼마나 유명한 노래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손석구가 남성 카르텟을 만들고 싶었다. 사중창단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랬군요. 멤버가 잘 채워지지 않아서 뭐 음. 방송국 주제가 같은 걸 급하게 녹음해야 될 땐 어떤 땐 개수남이 들어가기도 하고 손시영이 들어가기도 해서 4명을 채워서 겨우겨우 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은 다 솔로이기는 하지만 네. 그렇게 한 적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 한 곡을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즐거운 잔칫날은 우리나라 작가가 지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대중적으로 지은 노래고요. 그렇고요. 되게 이런 사람들이 외국의, 그러니까 미국의 사중창단을 본따서 만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카피부터 시작하게 되죠. 그렇죠. 외국 곡을 부를 때 어떻게 얼마나 잘 부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예. 블루벨즈입니다. 청종 사중창단. 예. 혹시 왕돌 3중창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왕돌? 그거 뭐예요? 3중창단. 몰라요. 킹스톤 트리오죠.
뭡니까? 늑대 울음소리입니까? 여우 울음소리입니까? 예. 근데 정말 잘 부르죠. 예, 아니 전 이 원곡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네, 똑같아요. 예. 원곡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그럴까요? 루나레나라는 곡인데요. 네. 한번 들어보죠. 로스트레스입니다. 로스트레스. 이게 더 3라고 번역할 네,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네. 삼중창. 네. 좋습니다. 좋네요. 그죠? 끝까지 들을까요, 그냥? 아니에요. 네. 오늘 노래 들을 거 굉장히 많아요. 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세요. 손병희 씨가 한마디 하니까 그냥 마구마구 들어와서 와글와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듣고 계시다니까요.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어쩔 수 없이 순위 같은 거 네. 의식을 안 하려고 해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음악 프로는 그런 면에서 참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방송 여기서 쓰셨습니다만 정주하고 앉아서 공부하듯이 좀 들어야 되는 좀 그런 느낌의 방송이에요. 제가 그래서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매트 1962님 이분은 저기 뉴질랜드인가 거기 계신 분인데 요즘은 뚜껑 열렸네입니다. 우리나라의 늑대들 울음소리는 좀 허기지게 들리네요. 거기다가 무한대님은 손쌤 역시 라면 얘기에 눈이 번쩍하신 듯하라고. 소고기라면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네요. 원래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은 대만계 일본인인 안도 모모호쿠가 네. 닭국물 라면을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때 다른 회사에서 기술 도입을 받으면서 네. 전중윤 씨가 우리는 소고기 국물에 대한 로망이 있으니까 소고기 라면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처음에는 닭국물이었어요. 그렇죠. 처음엔 닭이었는데. 그랬다가 이제 소고기 라면으로 특화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금순이 어디 갔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저희도 몰라요. 전 몰라요. 그냥 살고 있겠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살고 계실 거고 이제 많이 늙으셨을 겁니다. 네. 예, 하여튼 지금 들으셨던 루나레나는 멕시코 출신의 3인조 중창단이라네요. 네. 예, 디아만테스라는 뭐 거의 카피예요.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로스트레스 디아만테스. 그렇군요. 이게 3 다이아몬드 이런 그런 느낌이겠네요. 것 같아요. 예, 네. 자, 또 다른 브라더즈. 네. 이번에는 자니 브라더즈인데요. 네, 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빨간 마우라 64년 곡입니다. 듣고 올까요? 네. 예. 마우라는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는 빨간 마우라 제트기가 날아가는 아마 세이버 전투기 정도 될 겁니다. 네, F-86 그런가요? 최초로 대만으로 수출했었던 영화 빨간 마우라의 주제가 네, 그렇습니다. 64년이고요. 네. 영화 전에 라디오 드라마가 먼저 있었어요. 네. MBC의 강릉 아가씨라는 한운사 작품이었는데요. 한운사 집필가 네, 극본. 그렇죠. 극본. 그래서 이 가사도 한운사 작사, 황문평 작곡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강릉 아가씨를 빨간 마우라라는 영화로 신상옥 감독이 다시 만들면서 주제가를 붙인 거고요. 네. 근데 영화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공군 지원이 없으면 촬영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공중을 찍었어요. 맞아요. 당시에. 맞아요. 그러니까 필름을 뭐 다른 영화에 거의 10배를 썼대요. 그 당시에는 120분 정도의 영화다. 그러면 한 140분 정도의 필름만 준대요. 그렇군요. NG가 하나도 없이 찍어야 되는데 그렇군요.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NG 나도 다 버리면서 막 정말 돈을 펑펑 쓰면서도 그러면서 찍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제트기 그랬군요. 조종사들한테 카메라 들고 올라가서 직접 찍어갖고 내려오라고 하는 것도 많았고 같이 타고 올라가서 찍은 것도 많았고. 최무룡 그리고 신영균 이런 분들 남궁원도 네. 계셨습니까? 네. 그럼요. 남군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렇군요. 아주 예. 그냥 슈퍼스타들이 그럼요. 리즈 시절에 예, 남자들이 그냥 쫙 진짜 쫙 파일럿. 멋있었어요. 빨간 마우라 탁 두르고서. 예. 근데 이 영화에서 아예 자니 브라더스가 출연을 해서 트럭 타고 이렇게 군대가 이동하는 장면에서 이 노래를 같이 불러요. 멋있네요. 멋있어요. 네.
근데 예. 이게 공군이란 설정도 사실 그렇지만 이 노래 때문에 사실 영화가 우리나라 전쟁 치고는 좀 멋있게 그려져요. 6.25 전쟁 그러면 막 좀 구질구질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할리우드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육군이 아니고 공군이잖아요. 이게 좀 멋있죠. 그랬군요. 근데 게다가 노래까지 이렇게 탁 들어가고 탁 트로트하고 가면서 4부 합창으로 쫙쫙 부르니까 이게 빠졌다고 맞아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 빠졌다고. 게다가 이게 휘파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게요. 빠밤 하는데 무슨 계속해서 반주가 휘파람 나가기도 하고 그 중간에 간주도 나가고. 근데 네. 우리나라 군인들이 휘파람을 부른다 이건 좀 불량기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헐리우드 감각으로 보자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콰이강의 다리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빠밤. 그렇죠. 이거. 그렇죠. 예.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60년에 개봉을 해요. 그러니까 이 휘파람이 나오면서 결정적으로 이 느낌을 할리우드 스타일로 바꿔버리게 만든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갈 게 멉니다. 네. 예. 하여튼 이런 중창단이 60년대 왜 중요하냐면요. 아주 굉장히 새로운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대부분은 고학력자들이 멤버였어요. 대학에서 성악을 공부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예그린 같은 정부가 만든 가무단 멤버로 들어와서 활동하다가 나중에 중창단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전에는 중창단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50년대 중반까지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이름은 있어요. 조선악극단 시전에도 뭐 무슨 중창단, 뭐 무슨 뭐 브라더즈 이런 게 있긴 한데요. 네. 그거는 몇 명의 가수가 주로 유닛으로 같이 부르는 말이에요. 재창으로 재창, 네. 한 선율을 같이 부르거나 아니면 남녀가 번갈아 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환창 아니면 재창이었습니다. 네. 남녀가 같이 부르는 교환창 형태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1930년대 말 노래인데요. 김정구와 장세정이 함께 부르는 명랑한 부부입니다. 여보, 피 언제 왔어요? 뭐 이래야 될 것 같은. 예. 노다지를 파내면은 부자 될 텐데 수천만 원 그 많은 돈 무엇에 쓰나 멋쟁이 양장과 구두 사줘요. 빙글빙글 세계 일주 구경도 자, 명랑하십니까? 들으시는데. 네. 노다지를 바라고 있는 두 부부입니다. 정말 꿈도 야무지지 않아요. 뭐 양장 세구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정말 그 3절에서 보면은 새 자동차 웃번거지에 훌떡 벗겨서 그렇게 돼 있어요. 잘 못 들으셨을 텐데. 예. 그러니까 오픈카를 하고 달리고 싶다는 거예요. 자동차 하나 사가지고. 그렇군요. 예. 자, 문광님, 에릭님, 네. 또, 마루오님, 에마리오님. 대학 때 들었다면 하품하고 시간만 때웠을 분야인데 지금은 황금을 갖다 주고도 듣고 싶은 공부와 재미를 겸비해서 좋아요라고 에마리오님 하셨습니다. 네, 20대 때는 사실 공부의 맛을 모릅니다. 맞아요. 예. 네. 근데 이런 거는 교환창이지 중창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함께 부르는 부분도 재창으로 같은 선율을 부르지 이거를 네. 이렇게 화성을 나눠서 부르지 않잖아요. 예. 그럼 화성을 나눠서 부르는 노래는 남아있는 게 없는가? 일제시대의 것으로는 이화여전 합창단의 녹음본이 남아있어요. 농부가 하나 부르는 걸 좀 잠깐만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듣기가 아주 괴로워요. 그래요? 네. 이화 여전 합창단 당대 네. 최고의 여성 그럼요. 엘리트. 예, 한번 들어보세요. 자, 동네 빨래가에서 빨래 두드리면서 부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까, 이게? 이제, 굉장하죠. 이화 여전이에요. 이화 학당도 아니고요. 이게 성악가. 그렇죠. 음악과 당시에 아마 음악과였을 텐데요. 음악과 합창단이고 이 정도의 합창을 시도할 수 있는 것도 미국에 유학하고 온 안기영이 교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군요. 이걸 했다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런 식의 노래를 불렀다가. 왜냐하면 이화여전 학생들이 기생이냐 민요를 부르게 그렇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기생보다 훨씬 못 불러요. 당시 기생들한테 농부가 시켜보세요. 무지하게 잘 부릅니다. 이게 지금 네. 뭡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네. 이 1930년대에 화성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화음이 들어있는 음악을 해온 게 아니었고. 그렇죠. 화성이 들어있는 악기도 없습니다. 생황 정도가 예, 겨우 근데 그건 화성이고. 화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다성음악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소리가 합쳐져 나오지만 맞아. 화성은 아니에요. 화성은 네. 이게 수직으로 쌓는 도 위에 미 놓고 네. 미 위에 솔 놓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타를 쓸 때도 트로트에서 기타 반주는 화성을 쓰지 않고 선율로 가잖아요. 띵디디디당땅 띵따다당땅 그렇죠. 띵따다다당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고가마사오 기타 연주 스타일도 화성은 아닌 거였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50년대 후반에 점점 오음계를 탈피하고 칠음계로 가니까 화성에 대한 생각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고 네. 결국은 청실홍실이나 나 하나의 사랑 같은 데서 제가 분사나음 쓴다. 그러니까 도미솔도 솔시레파미레도 이런 식의 선율을 만드는 화음을 선율로 늘어놓은 형태의 솔도 미레도레 솔레미 파미레미 이런 식의 이제 분산화음을 선율로 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건 이제 화성 감각이 현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 1호부터 농부가 지금 들으셨던 이 황당한 농부가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63년에 네. 역시 민요풍의 노래를 화성으로 맞추는 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니 브라더즈의 마포 사는 황부자입니다. 네. 마포 사는 황부자는 황노랭이 차린고 욕을 먹어도 헤헤헤헤헤헤 욕을 먹고 부자 될 수 있다더냐 맨주 황서방이 갑부 소리 들으니 헤헤헤헤헤 좋아 돈을 벌자면 가진 고생도 뭐 이런 권선징악의 노래가 다 있네요. 네. 뭐 제목에서 딱 보시다시피 이것도 주제가죠. 아하, 그렇군요. 예,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이고 영화가 또 만들어졌던 63년 작품이고요. 예. 추식이라는 그 극작가이기도 하고 네네네. 소설가로도 꽤 알려진 인간제대라는 단편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추식작이고 지금 작사도 추식이라는 분이 했어요. 그리고 곡은 박춘석 작곡입니다. 가창이 일단 안정적이에요. 화음이. 예, 그럼요. 엄청. 지금 이게 농부가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한 30년 네. 밖에 안 지난 거거든요. 한 세대가 지났을 때. 근데 50년도 안 지났는데 세상에 이렇게 완벽하게 바뀌어 있다는 게 사실은 오히려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빨리 바뀌어요. 그렇군요. 그렇죠. 네네. 아까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같은 거 얼마나 잘 불러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만, 그렇죠. 미팔군 무대 진출해야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냐면은, 카피는 사실 쉬운 건데, 네. 영원히 들어있는 카피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영원히 들어있었어요. 맞아요. 예. 굉장히 잘 부릅니다. 이게 잘. 물론 그 카피곡은 오리지널의 해석을 가져오기 때문에 조금 더 쉽기는 해요. 네. 우리나라 곡은 좀 더 어렵죠. 그거보다 자기가 해석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근데 지금 마포 사는 황부자에서 중간 부분에 잠깐 화성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농부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된 화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건 뭐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그만큼 우리가 이전의 음악 감각을 빨리 버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최고의 엘리트들이 듣는 최신 유행가였던 그런 뽕짝. 그것도 사라졌고 사라졌고. 더 이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민요 감각도 없어졌고 제가 네. 대학교 때 경험이었는데요. 대학하고 네. 이제 나와서 뭐 노래운동 같은 걸 하면서 경험한 건데 학력이 높고 서양 음악의 교육이 많을수록 민요를 못 부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학교 노래패들한테 민요 시켜보면 되게 못해요. 근데 어디 시골에 있는 시골 출신의 애들 있죠. 네네. 그리고 음악 노래 부르라고 막 거의 이게 이상하게 음치같이 네네. 부르는 어디 풍물패 애들 네. 이런 애들 잡아놓고 민요 시켜놓으면 굉장히 잘 불러요. 민요 맛이 나요. 남도 이런데 네. 경로당 같은 데서 함부로 공연하면 안 된대요. 큰일 나요. 거기가 제일 무서워요. 네. 전라도 경로당 공연이 국악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공연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서 딱 노래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딱 앉아 계시다가 아이고 그것도 굿이라고 갖고 왔남? 이러시는데요.
바로 그냥 깽 죽어야 된다. 자네 내려오소. 그런 다음에 내려오소. 내가 함세. 할머니 할아버지 나가서 하시는데 훨씬 잘해. 훨씬 잘해요. 어마어마한 귀명창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본 음감이란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만큼 60년대로 들어오면서 서양 음악적인 문화에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동화되면서 그렇군요. 이전의 감각들을 특히 고학력자들서부터 빠르게 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다음 브라더스 혹은 시스터즈를 소개해 주시죠. 네, 또 하나의 브라더즈. 지금까지가 한 60년대 초반 중반의 브라더즈였어요. 블루벨스 자니였다면 그다음에 이제 봉봉사중 창단이 60년대 후반부터 한 70년대까지 활동을 했던 네. 그런 멤버입니다. 봉봉사중 창단의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입니다. 듣겠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아무리 호박꽃. 예, 이외에 칼세님, 호박님, 카림 뒷목 자바르님, 잠자는 고양이님, 이즈님, 동그라미 2개님, 찌짤찌다님, 호박님, 또 잉여님, 한소리님, 이런 분들, 파트러슈님, 달콤한 농부님 등등등이, 청라에서님 등등등님이 출첵해 주셨어요. 출석 체크는 계속 합니다. 네.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요. 예, 네. 사랑을 하면 참 가사 잘 지었죠. 네. 사랑하면 예뻐지죠. 왜 남녀 불문하고 왜 연애할 때 보면 얼굴이 환하게 피잖아요. 예. 그렇죠. 예뻐져요. 이런 거는 뭡니까? 검은 양복에 넥타이 입고 모자 쓰고서 네. 중간에 이제 간단한 율동도 곁들여서 약간 오른쪽 왼쪽 흔들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당시에는 마이크를 하나만 놓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약간 반원처럼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소리를 내야만 소리가 모아지니까. 네. 그래서 왜 브라더즈 폼으로 앉아 그러면은 좁을 때 우리가 옆으로 다 이렇게 앉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예. 술자리에서 자리가 부족하잖아요. 자니 브라더즈 폼으로 앉으라고. 우리는 봉봉이었어요. 자, 우리 봉봉 사중창단 스타일로 앉는다. 실시 그러면 옆으로 싹 돌려서. 돌려갖고 그럼 반밖에 자리를 안 차지해. 맞아요. 이거 아, 참. 그러니까 이 60년대 요런 식의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같은 그런 감각, 일상의 감각이지만 이렇게 뭔가 성인들만 할 수 있는 어떤 말들, 이런 네. 걸 참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군요. 재미있는 것은 키다리 뚱뚱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뚱뚱보는 요즘도 뭐 못생겼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 키다리를 그 당시에는 여자한테는 굉장히 못생긴 거라고 생각했다는 점. 요즘엔 쭉쭉빵빵이라고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70이 넘으면 정말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죠. 그때는 여자가 165가 넘으면은 여자 배우 하기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하긴 그 대형 가수의 대명사였던 박경희 씨 같은 경우에 네. 그분 키 별로 안 커요. 예, 근데 대형 가수라고. 네. 그리고 여자 배우들은 대부분 155 정도의 그랬군요. 키. 예, 160 넘으면 여자 배우 하기 힘들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키가 안 맞아서 남자 배우하고 섰을 때 네. 예, 매달려야 하는 느낌이 좀 없어가지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여자들, 여성 중창단 이야기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요. 시스터즈. 네, 네. 시스터즈요. 네. 워싱턴 광장으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예. 이 시기에 가장 뛰어난 팀은 역시 이 시스터즈입니다. 그렇군요. 나머지 시스터즈는 뭐 거의 대적할 자가 없어요. 정 시스터즈도 있었고 나중에 화니 시스터즈, 리리 시스터즈, 뭐 유리 시스터즈, 별 시스터즈가 다 나오는데 나중에 마니걸즈까지 어떻게 보면 70년대에 네. 그 시스터즈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히 시스터즈도 있잖아요. 히 시스터즈, 네. 펄 시스터즈가 이제 신중현 사단으로 나왔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바니하고 펄이 신중현 쪽에서 이제 만들어놨던 그런 그러셨군요. 팀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시스터즈의 정말 화려했던 시절의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남성 금지구역. 제목이 좀 이상하죠? 그렇군요. 여자 기숙사, 여학생 기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한민국 그 당시에 슈프림에 비견될 만한 그런 이 시스터즈입니다. 남성 금지구역. 세상에 카나리아도 비루리 베베 비루리 베베 새파란 하늘을 노래하는데 아무리 남성 금지 구역이라도
아유, 그죠. 누님, 죄송합니다. 이 앞에서는 함부로 노래 부른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 예. 팀들 앞에서는. 네, 누님들. 정말 잘 불러요. 예, 시켜만 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막. 와. 그렇죠. 예. 보통 화음을 맞추려면, 그러면 사실 정시스터즈도 그런데요. 네. 소리를 뭐라 그럴까? 약간 죽여서 내야 돼요. 네. 상대방하고 맞춰야 되니까, 화음을. 그러니까 그렇구나. 소리를 마음대로 지르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이 팀은 소리를 셋이서 다 마음대로 빵빵 질러요. 깨끗하게. 엄청나군요. 그러니까 파워를 탁탁 내면서도 하나도 소리가 틀리지 않게 화음을 착착착 맞추면서 느낌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굉장히 잘해요. 진짜. 이 시스터즈,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네. 홈런 타자로 따지면 홈런 거포 본능이 있는데 네. 스윙이 아주 부드럽게 가볍게 네, 예, 네. 가볍게 쳤는데 홈런이야. 맞아요, 예, 맞아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이게 트리오잖아요. 네. 그 듀오로서는 이중창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트리오만의 어떤 그 꽉 찬 느낌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호 작사 최창건 작곡인데요. 예, 최창건이란 분은 아마 서울대 음대 중에서도 작곡가 출신으로 이렇게 대중음악 하시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작곡가입니다. 살짝이 없어요라는 뮤지컬을 작곡하셨던 분이고. 살짝이 예, 맞습니다. 살짝이 없어요. 그다음에 길 잃은 철새도 이분 작품. 길 잃은 철새. 최희준. 최희준. 네. 네, 그리고 최호섭의 아버지이기도 한 나중에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교수까지 하시고 돌아가셨죠. 최호섭은 세월이 가면 예, 바로 그 최호섭입니다. 그 20년 전에는 날려라 달려 로봇이야 이거 불렀죠. 네. 노래 가사도 기가 막히죠. 뭐 야. 믿음직한 바지 씨는 어디 계실까 이런 부분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바지 씨는 남자를 뜻하는 남자.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정말 카나리아가 세상에 갇힌 것처럼 있는 거예요. 네. 시험 보고 뭐 하고 종강하고 그리고 난 이제 시집 가야 되는데 도대체 연애는 언제 하라는 거야? 막 이런 식의 그 여학생, 여대생들의 모습을 정말 경쾌한 가사로 유호 선생이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남성 금주교육이지만 야 좀 월담 좀 안 하니? 니네들 이렇게 용기가 없어? 뭐 이런 거. 돌아오는 외출날에는 한 번 만나서 어쩌면 그러냐고 따져봐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화성을 잘 맞춘 노래가 아주 넓은 대중성을 확보하기가 참 쉽지 않았던 건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60년대 말로 가면서 중창단의 화성 비중이 좀 줄어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좀 이게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한테 이게 너무 고급한 거예요. 당시에 보기에는. 그래서 주선율을 강조한 노래 쪽이 훨씬 더 인기를 모으게 되는데요. 네네. 이 시스터즈의 좀 후기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울릉도 트위스트입니다. 울릉도 트위스트. 야 이거 다 아는 노래죠? 그럼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이 원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울렁울렁울렁대는 가슴 안고 연락선을 타고 가면 울릉도라 백머리도 신이 나서 트위스트 아름다운 울릉도 붉게 피어나는 동 이런 노래는 안 부를 수가 없죠. 그렇죠? 기분 나빠요. 여자들이 부르기에는.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가사로 보자면은 정확하게 서울의 남자 중심에 그리고 지방은 항상 여자로 그렇죠. 대표되고 꼭 여자들이 이렇게 뭔가 건드려도 되는 그렇죠. 대상으로 그려져 있는 네. 물건 팔듯이 나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는 용납할 수 없는 가사죠. 그렇죠. 안 네. 됩니다. 이런 가사들. 근데 어쨌든 재미있게 지은 노래입니다. 울릉울릉 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게 그려져 있잖아요. 사도요한님의 얘기 있습니다. 음방울 시스터즈 마포정점은요. 이게요. 음방울 시스터즈라고 안 하고 음방울 자매라고 그럼요. 하잖아요. 음방울 자매입니다. 예, 음방울 네. 자매인데 이 음방울 자매는 올드 패션한 말하자면 일제강점기 스타일의 시스터즈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네. 유닛은 재창으로만 부르는 팀이어서 이렇게 네. 화성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시 한번 마포정점 이야기를 또 한번 들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카림 뒷목 자바르님, 달려라 달려 로버트야 후속곡이 달려라 한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저 지금 뒷목 잡고 있습니다. 카림 뒷목 자바르님. 자, 오늘 마지막 곡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이 시스터즈인데요. 이 노래를 다 기억하실라나요? 별들에게 물어봐. 야, 이거 저 TV 개그 프로그램 많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 오리지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시스터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흥남부대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5월 마지막 주 금요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